미 트럼프 행정부가 80여 개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 관세가 조금 전인 오후 1시를 기해 일제히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엔 관세 문제를 조선 방위비 등과 함께 일괄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고, 맞대응 조치에 나선 중국에는 104% 관세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일으킨 관세 전쟁 후폭풍,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상호 관세 유예 없이 이제 부과되기 시작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상호 관세 폭풍이 경쟁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일제히 상륙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무역 대표부 보고서를 근거로 80여 개국의 최소 11%에서 50%에 이르는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앞서 지난 5일부터는 미국의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대해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만 25%의 관세가 매겨지게 된 셈입니다. 미국은 이번 관세에 대해 유예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다만 국가별로 맞춤형 협상을 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정말 동맹을 중시하는 언급이라기보다는 무역 적자폭이 큰 두 동맹국을 상대로 협상을 해서서 양보를 받아나겠다는 그런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에 이제 첫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관세 그리고 방위비를 일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지금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두 분의 통화에서 양국이 그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북핵 문제를 두루 논의를 했고, 이 가운데 조선과 LNG 협력 무역균형을 이제 패키지로 관세와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런데 이 통화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남긴 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원스톱 쇼핑이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흑자와 관세, 조선, 그리고 또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지불을 논의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것은 관세를 지렛대로 무역과 경제 현안 물론 방위비 문제까지 일괄 협상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특히 대규모 군사적 보호란 말로 밀어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한미 양국은 바이든 정부 말기인 지난해 10월에 이 좀 서둘러서 이 협상을 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1년에 1조 6천억 원 규모로 타결을 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몇 배를 요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상황도 걱정이지만 지금 중국도 좀 심각하던데요. 미국이 중국에 무려 104%에 이르는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이 관세 전쟁, 치킨 게임 점입 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34%의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똑같은 그 맞불 관세를 놓았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나 그럼 50% 추가 관세 매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기존에 부과했던 20% 관세, 상호 관세, 이 50%까지 더하니까 104% 관세가 부과되는 길을 시작한 건데요. 백악관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It was a mistake for China to retaliate. The president, when America is punched, he punches back harder. That's why there will be 104% tariffs going into effect on China tonight at midnight. 네, 현재 중국은 단호히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면 물러설 기미가 없고요. 특히 공화당 텃밭 지역인 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관세 인상, 그리고 좀비 마약인 펜타닐 협력 중단 등 6가지 조치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중 간의 이 치킨 게임의 피해는 미국, 중국 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미중 관세 전쟁 승자가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먼저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요, 10,000원짜리 중국산 제품을 산다고 했을 때 이제는 24,000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2배 이상의 관세를 또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중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장난감, 심지어 목과 나사까지 이르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가 떠안는 형국입니다. 특히 또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둔 애플과 테슬라, 또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유통업체 월마트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당장 발등에 불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에게는 1, 2위를 차지하는 최상위 무역국이거든요. 양국의 그 갈등이 격화할수록 우리의 대중국 수출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까 앵커께서 질문한 대로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일까 다들 궁금해하는데 미국이 먼저 강펀치를 날렸지만 중국도 여기에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의 이런 전략적 이득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보면 미국 관세가 시진핑의 날을 그런 대의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돌아서고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전선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런 분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파장을 낳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부가 이게 정당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미국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상호관세를 발령하면서요, 국가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관세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법은요, 197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대통령이 외국과의 경제거래를 통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무역확장법 232조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입 제한이나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이미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또 자동차 관세 이 법이 적용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과될 것을 경고했던 그런 의약품이나 반도체에도 이 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또 USTR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시에 필요한 그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된 무역법 301조도 그 근거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법적 근거를 갖췄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상호관세 산정법을 보면 매우 허술했습니다. 지금 뭐 그래픽을 보실 텐데요. 복잡한 공식 같은데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단순히 나눈 거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렇게 나눴더니 50%가 나왔는데 한국은 절반을 깎아서 25%를 부과할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서비스 산업 흑자를 쏙 빼놓은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뭐 구글이나 메타, 넷플릭스 등이 벌어들이는 구독료, 수수료, 뭐 광고 수익금 이를 통해서 지금 이를 통해서 이제 벌어들인 그런 수입은 아예 거론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불리한 조항은 쏙 빼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세계 1등 국가답지 못하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관세를 몰아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경제적인 이익 그리고 어떤 외교 전략적인 목적입니다. 일단 경제적 이익을 보면은 보편 관세를 통해서 정부의 세수를 늘려서 지금 어마어마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미국의 그 국가 부채가 무려 5경 원 정도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경제적 목적의 또 하나는 그 첨단 산업이 부흥하면서 그 쇠락했던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켜서 대미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늘려서 경제 성장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구도를 재편하는 이런 외교적인 의도도 있습니다.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국제무역기구 WTO로 대변되어 온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깨고 고립적인 행보로 미국의 국익만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포석도 있습니다. 네. 자,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정부의 그런 무역 정책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함은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인데요. 트럼프 1기 때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4년 내내 기용된 인물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관세 정책을 놓고 불만이 커진 머스크 CEO와 정면 충돌하기도 해서 더 화제를 모았는데 이런 나바로는 대중국 강경파입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하며 미국의 위험을 일찍이 경고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지금 책 2권을 갖고 왔어요. 이게 피터 나바로가 쓴 책들입니다. 이게 2011년도에 쓴 중국이 부른 죽음, Death by China라는 책이고 이거는 웅크린 중국인데 2015년도에 발간을 했어요. 이 책에서 이런 그 중국의 위험성을 일찍이 이제 경고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1년도에 이 나바로의 이 책을 인상 깊게 보면서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나바로는 2019년부터 이미 상호 관세를 주창한 건데 트럼프의 그 메이크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 이 정신과 꼭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 의원께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워싱턴 특파원 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1, 2기 차이를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더욱 강하고 거칠 것 없는 트럼프가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세 정책만 놓고 보면 트럼프 1기 때는 중국을 겨냥했다면 2기 들어서는 훨씬 광범위하게 전 세계를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요.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커온 그의 사업자적 기질, 협상의 기술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데 이런 강력한 트럼프를 상대로 우리 정부가 계속 협상을 이어가면서 이런 권력 공백기에 계속 우리의 이익을 담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관세 전쟁 후폭풍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